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위기 신경 파악 3번 문제와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파악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분위기 신경 파악 3번 먼저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porch. porch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현관이라는 의미입니다. 현관. 두 번째, yawn. 하품하다. 세 번째, dew. 이슬. 네 번째, scent. 향기, 냄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rip. 방울 져서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drip.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dim 하면 흐릿한, 희미한. sparkle 이라고 하면 반짝이다. 마지막으로 slip away 라고 해서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같이 한번 한 문장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morning. 아침이었습니다. 언제? As I stepped out into the fresh air. 내가 stepped out, 나왔네요. Into the fresh air. 신선한 공기로 나왔는데요. 어디에 있는? Onto the porch. 현관에 있는 신선한 공기로 나왔대요. 그랬을 때 아침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 컴마하고 ing 붙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로써 쓰였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Yawning sleepily. 아주 졸려서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로 현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The smell of fresh dew. 신선한 이슬의 냄새가 filled my nose. 나의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as well a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 as well as는 be as well as A 이렇게 아마 외워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와 마찬가지로 be as well as A 같은 경우에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와 순서가 A, B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뒤쪽부터 다시 해석해 볼게요. 다른 냄새들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에 신선한 이슬의 냄새가 내 코를 가득 채웠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냄새는 similar to vanilla, 바닐라 냄새와 굉장히 비슷했고 yet much more sweet, 그렇지만 much more sweet, 훨씬 더 달콤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훨씬 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비교급 앞에 much가 붙게 되면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달콤하다가 아니라 훨씬 더 달콤하다라고 우리 강조해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달콤한 향기는요. which came from the grass라고 하네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잔디로부터 나온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있는 scents라는 단어, 이 냄새라는 단어를 뒤에서 similar로 한번,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로 한번 꾸며줬어요. 이 바닐라 같은 냄새는 바로 우리 잔디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인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관계대명사로 꾸며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컴마 찍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Water dripped from the leaves above. 물이 방울 져서 흘러내렸습니다. 어디에서? Leaves, 나뭇잎에서요. 어디 있는 나뭇잎? Above, 위쪽에 있는 나뭇잎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나 봐요. 자, 그 물은요. Falling on my head. 내 머리 위로 떨어졌고요. And refreshing my body and senses. 나의 몸과 나의 감각에다가 refreshing,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마하고 ing 분사구문, 컴마하고 ing 분사구문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자, 신선한 공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맡고 있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I took a deep breath. 나는요, 아주 깊은 숨을 쉬었고요. And started down the stairway. 저기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Getting to the bottom. bottom이라고 하면 가장 아래쪽이잖아요. 가장 아래쪽으로 get to, 다가가서. get to, 가서. I stepped lightly on the moist grass. 나는요, 아주 사뿐히, 가볍게 step,
on 밟았는데요. 촉촉한 잔디를 사뿐히 밟았습니다. It seemed that 이라고 하면요. 뭐뭐 한 것 같다 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이에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한 것 같았냐면 There had been a small rain shower. had been 이라고 우리 과거 완료로 썼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형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은 이 촉촉한 잔디를 보고 있는 것도 과거인데요. 이 촉촉한 잔디를 보고 있는 것도 과거인데 촉촉해지는 잔디가 아마 비를 맞아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이 과거보다 내가 지금 잔디를 밟고 있는 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아마 조금의 비가 내렸던 것 같아 라고 대과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had pp 형태인 과거 완료 형태를 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마 약간의 소나기가 조금 내렸던 것 같아. 그리고 dim light and the water. 이렇게 약간 희미한 빛과 그 다음에 물이 made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역동사 구문, 오형식 구문 나왔죠. made, 목적어, 그 다음에 sparkle, 목적격, 보어. 이렇게 희미한 불빛과 그 다음에 물이 the forest 그 숲을 sparkle 반짝반짝 빛나게 했대요. Like 마치 모처럼 it was covered with small crystals. 그것이 be covered with 뭐뭐로 뒤덮여 있다.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작은 수정들로 덮여 있는 것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역동사 오형식 구문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원형 sparkle 쓰인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관계대명사 구문으로 앞에 있는 이 crystals라는 이 단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 숲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마치 작은 수정들로 덮여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작은 수정들은 twinkled in the morning light. 아침 햇살, 아침의 빛에서 반짝이고 있는 작은 수정들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앞에 있는 크리스탈스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확인하시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이 무언가 반짝이고 긍정적인 좋은 분위기의 그런 자연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Silence all around. all around는요. 이곳저곳이니까요. 사방에 있는 정적 고요가 그리고 the sheer beauty. 순전한 아름다움이 made my heart and mind fly. 마찬가지로 make라는 사역동사 나왔고 뒤쪽에 보시면 명사 형태의 그 다음에 동사 비슷한 친구가 나왔죠. 우리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또 다시 원형 부정사 쓰인 것도 보여줄게요. 사역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자, 그래서 동사 명사 주어 다시 한번 보시면 사방에 있는 고요와 정적과 그 다음에 순전한 아름다움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이 다 날아가게끔 들뜨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죠. I sat on the grass by the lake. 나는요, 잔디에 앉았는데요. by the lake니까 호숫가 옆에 있는 잔디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요, 우리 컴마하고 ing 분사구문으로 다시 한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 줄 겁니다. Watching the water and the fish. 물과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호숫가 근처에 앉았고요. Just letting myself slip away. 다시 한번 let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또 다시 한번 오형식 구문 나왔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사역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역동사잖아요. 사역동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slip away. slip away는 아까 원래 사라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없어지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생각이 싹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멍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숫가 옆에 앉아서 물과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 스스로 좀 이렇게 멍해지게끔 만들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의 지문이었는데요. 우리 분위기는 일단 조금 편안하고 긍정적인 느낌의 그런 내용들이 나왔구나라는 거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dull and boring 이라고 나왔는데요. dull이라고 하면 감각이 둔한 거고, 그 다음에 boring은요, 지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뭔가 둔하고 지루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죠. 2번 noisy and festive 시끄러운 거, 뭐 활기찬 거 이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요. 편안한 분위기로 글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tense and mysterious 긴장되고 뭔가 약간 의미심장한 미심쩍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에 peaceful and pleasant 아주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한 기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자연을 보면서 편안하고 좋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에 miserable and depressing 비참하고 낙담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니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다. 네, 잘 체크해 주셨으면 뒤쪽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함축적 의미 파악 5번을 한번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럼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wnership이라고 하면요, 소유라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counter signaling. 시그널 자체가 신호를 보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counter라는 의미가 앞에 붙었어요. counter는요, 반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호 보내기 라는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로 go out of one's way. 요건 수거라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뭔가를 하다. go out of one's way. A point of honor. 요거는요, 우리 언어 자체가 명예잖아요. 명예에 관한 문제. 다섯 번째, trainers라고 하면 운동화고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atypical이라고 나왔는데요. 원래 typical 자체는 전형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두사 a가 붙어서 보통 이렇게 a가 앞에 붙어 있으면 not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not.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은이라는 의미니까 이례적인 격식을 벗어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7번에 regard라고 하면 호감, 존경. 여덟 번째 high-end라고 하면 최고급의라는 의미가 되겠고 아홉 번째 rate, 평가하다. 열 번째 status 하면 지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문장의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같이 선생님하고 문장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uxury ownership signals wealth라고 했어요. 우리 명품같이 비싼 것들을 ownership, 소유하는 것은요. signals, 동사네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부를 의미한대요. wealth, 부잖아요. 비싼 것을 가지고 있는 거, 명품을 소유하는 것은 부를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ironically하게 뭔가 좀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it is often the very wealthy who prefer to look cheap 이라고 했어요. 자, it하고 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구문은 강조 구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조 구문을 쓸 때는 이때 강조 구문을 쓰는데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주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인데요. who prefer to look cheap, 저렴해 보이는 것을 prefer to,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인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해 보인다? 뭔가 비싸 보이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다음 문장. counter signaling이라는 것은 반대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is when you go out of your way. 아까 봤던 표현이었는데요. 굳이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반대 신호 보내기라는 것은 굳이 뭔가를 하는 거래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that,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네가 do not need to go out of your way. 네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뭔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뭔가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위의 문장하고 조금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부유하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굳이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굳이 저렴한 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문장들을 더 읽어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카운터 시그널링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지나서 우리 카운터 시그널링에 대한 좀 예시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It has become almost the point of honor. 자, 이것은 되어져 왔는데 거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었대요. 어디에서? 실리콘밸리에서요. 뭐 하는 것이 not to wear expensive clothes or suit라고 하네요. 자, 지금 여기 앞에 it은요, 가주어예요. 자, 뭐가 명예의 부분이 되었느냐, 명예의 문제가 되었느냐면 바로 이 투부정사 하는 것이 명예의 문제가 되었다. 뒤에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not이라는 부정을 앞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not to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비싼 옷이나 어떤 수트 같은 것들을 입지 않는 것이 하나의 명예의 의미가 되었대요. 실리콘밸리에서요. 근데 not A but B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뒤쪽에. 자, 비싼 옷을 입지 않고 그럼 뭘 하느냐? Rather jeans and trainers. 오히려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얘네들의 명예의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컴마 찍고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연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비싼 옷을 입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한 청바지라든지 운동화 같은 것을 신는 것은요, 의미하는데요. You are more interested in tech than status. 네가 조금 더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대요. 뭐보다는 지위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좀 기술에 더 관심이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뒤로 가볼게요. This style, 이러한 스타일은요, has been 되어져 왔고요. be 플러스 pp 수동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뭐뭐 되어져 왔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타일은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라는 뜻이에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by a social media company executive. 소셜미디어 회사의 한 어떤 간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조금 위에서 이렇게 직접 경영을 하는 그런 간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간부는요, his famous hoodie and casual wear, 아주 유명한 후드티와 캐주얼한 그런 복장으로 이제 입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커버그였나요? 마크 저커버그? 그 사람이 항상 똑같은 후드티랑 그 다음에 뭐 운동화 같은 것들을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왔던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프란세스카 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동격의 컴마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사람은 professor at Harvard Business School, 하버드의 어떤 경영학교의 교수였는데 has shown that, 보여주었습니다. counter signaling by wearing atypical clothing, 어떤 비격식을 격식 차리지 않고 비격식적인 그런 옷을 입음으로써 반대 신호를 보내는 것이 leads to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냐면 higher regard, 조금 더 높은 존경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의 in the right context, 올바른 그런 맥락에서, 적절한 맥락에서 그렇게 옷을 캐주얼하게 또는 비격식적으로 입는 것이 조금 더 높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In one study, 하나의 연구에서 보게 되면 she asked the shop assistants, 자, ask A to B라고 우리가 조금 묶어서 알아둘게요. A에게 B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shop assistant, 샵에서 일하는 어떤 종업원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어떤 샵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냐면 working in high-end designer stores. 아까 하이엔드라고 하면 굉장히 최고급 그런 브랜드였어요. 최고급의 디자이너 샵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해달라고? Rate two shoppers.
두 명의 쇼핑객들을 좀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요, gym clothes, 그냥 단순히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and the other, 다른 사람은 in a dress and fur, 드레스와 뭔가 fur로 되어 있는 털 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평가해달라고 했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조금 더 돈이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땠는지 볼게요. The assistants, 그 종업원들은요, were far more likely than the general public.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자, 이 종업원들은 were likely to 밑줄 쳐놓으시고 뭐뭐 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그 종업원은요, far more.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앞에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비교급 앞에 far이 붙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far, 아까 봤던 거 much, 그 다음에 뭐 still 대표적인 친구들, 또 뭐 a lot 이런 친구들 다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비교급 강조 구문 친구들이에요. 자, 이 종업원들은 훨씬 더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자, 일반 대중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The gym clothes wearing shopper. 그냥 단순히 체육복을 입고 있는 그런 쇼핑객이 would spend more. 조금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And be in a position.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사람들이 would be 이렇게 spend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사예요.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to buy the most expensive items in the boutique. 부티크라고 하면은 좀 최고 상품들, 비싼 상품들을 모아놓은 샵이거든요. 그런 부티크 샵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들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자, 일반 대중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체육복을 입은 쇼핑객들이 조금 더 비싼 아이템을 사고 조금 더 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They had learned, 그 사람들은 배워왔거든요. 뭐로부터?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배워왔는데요. How the rich often counter signal. 어떻게 the rich,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counter signal, 반대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다, 더 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정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s. 그들의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한다. 자, 카운터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외모로 평가하는 거 아니었죠. 두 번째, try to invest more luxury brands. 카운터 시그널링은요, 이 사람들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싼 브랜드에 아니죠. 우리의 핵심은 조금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걸 굳이 티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였어요. 3번 볼게요. Do not pretend they are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인 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모습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Do not reveal their concerns to strangers. 새로운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걱정이나 고민 드러내는 내용 없었으니까 4번도 아니고요. 5번. Hide their wealth under simple plain clothing. plain이라고 하면 굉장히 평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그들의 부를 숨기는 모습들. 자, 정답이 이거였죠? 굳이 부자처럼 보이지 않고 평범한 옷으로 그냥 평범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카운터 시그널링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두 문제 풀어봤고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